그날 저는 절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. 어머니의 통장은 식탁 위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었습니다. 병원 영수증과 약 봉투 사이에 끼워진 얇은 통장 하나. 저는 그저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잔액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잔액 3원.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사신 우리 어머니. 돈 걱정 마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의 통장에 고작 3원이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 어머니는 늘 검소하면서도 어디 하나 부족한 티를 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. 나는 쓸 만큼은 있다. 늙어서 자식들 손 벌릴 일 없다. 그 말이 자존심 같아 보였습니다. 낡은 옷을 입으시면서도 손주들 용돈은 늘 새 지폐로 주셨고 우리 가족에게 밥을 사줄 때는 항상 계산대를 먼저 차지하셨습니다. 그런 분의 통장이 3원이라니 그건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몰래 통장을 들고 은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. 수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이 한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. 이름도 관계도 모르는 사람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, 그것도 10년 넘게.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.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.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?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, 요즘 돈 쓰실 때 없으세요?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. 없다. 약값 말고는.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그 돈이 약값이 아니라는 걸. 며칠 후 저는 어머니를 미행했습니다. 평생 처음 해보는 불효였지만 이건 꼭 알아야 했습니다. 어머니는 작은 골목 끝 허름한 원룸 앞에서 멈췄습니다.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. 문이 열리자 초라한 중년 여성이 나왔고 그 뒤로 마른 소년 하나가 보였습니다. 어머니는 그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. 많이 컸네.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. 우리 어머니에게 저런 아이가 있을 리가 없는데.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. 그 아이 누구예요? 왜 우리 몰래 돈 보내요?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. 그 아이 내 형이다.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도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. 그 아이는 가난과 병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모두 그 아이에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. 하지만 내가 더 큰 이유다.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.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는 이미 그 아이를 다시 찾았다고. 하지만 제가 태어나면서 또 한 번 버려졌다는 겁니다. 어머니는 두 아들을 모두 버린 사람이었고 그 죄를 갚기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.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통장에 돈을 남기지 않은 건 내가 받을 용서가 없어서다. 하지만 저는 그 통장을 찢어버렸습니다. 어머니 인생은 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되는 인생입니다. 어머니의 눈에서 40년 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돈보다 무서운 건 후회였고 진짜 통장은 마음속에 있었다는 걸 그날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.